100년 전과 같은 민족들마저 캐나다의 한 영어 교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한 나라의 문자와 언어를 지우려 했던 국가가 지금은 그 문자와 언어를 수소문해서 찾아내고 있다 합니다. 그 나라는 바로 일본인데요. 도대체 왜 지금 일본은 한국어를 소중하게 여기며 우대하고 있는 걸까요? 이 믿기 힘든 이야기에 대한 진실을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일본에 오고 싶지 않았어요.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제 이름은 에이다 테일러, 캐나다 밴쿠버 출신의 영어 교사죠. 제 꿈은 한국 서울에서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배우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기본적인 한국어 표현도 연습하며 몇 달을 보냈어요. 하지만 한국 학교에서의 5번의 거절 편지를 받은 후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했고 일본에서 일하는 중이었죠. 어머니께서 전화로 말씀하셨어요. 일본과 한국은 매우 비슷할 거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북미에 있다는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가 같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죠. 오늘로 도쿄 글로벌 랭귀지 아카데미에서 가르친 지 6개월이 되었답니다. 학원은 명확한 순위 체계를 따릅니다. 영어관은 7층에 있습니다. 최상층, 가장 좋은 자리죠. 중국어 수업은 6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그들은 4층에 있었어요. 이런 배치는 제게 완벽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영어는 비즈니스적 세계 언어니까요. 세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 모두가 영어를 필요로 하죠. 월요일의 시작이었습니다. 피곤해 보이네. 브라이언이 물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한 달 먼저 시작한 미국 출신의 또 다른 영어 교사였죠. 정말 피곤해. 이웃이 새벽 3시에 기타 연습을 하더라고요. 제가 눈을 구기며 말했어요. 브라이언이 웃었어요. 김 선생님의 한국어 수업에 또 의자를 추가 요청했대. 진심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요? 무슨 일이죠? 브라이언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K-팝이야. 이 아이들은 완전 중독됐어. 뭐 조만간 관심이 떨어지겠지. 나카무라 씨가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더군요. K-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어 수업 등록이 작년보다 3배 증가했습니다. 학생들은 실용적입니다. 많은 일본 기업들이 이제 한국어를 구사하는 직원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삼성, 네이버, 카카오 이런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의 일본 기업보다 더 나은 급여와 근무 조건을 제공합니다.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설마요. 영어는 여전히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언어잖아요. 나카무라 씨가 작은 미소와 함께 말했답니다. 아마도요. 하지만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많은 변화를 느꼈어요. 복도에는 한국어 능력 시험을 광고하는 새 포스터가 생겼습니다. 카페테리아는 초밥과 라멘 외에도 김치와 비빔밥을 제공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학교 재생 목록에도 이제 미국과 영국 히트곡만큼 많은 K-팝 노래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제 고급 비즈니스 영어 수업은 등록 불충분으로 취소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팠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꾸는 발표가 있었답니다. 학교 이사는 어느 금요일 오후 긴급 직원 회의를 소집했어요. 우리는 회의실에 모였고 저는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이사는 불편해 보였고 영어 교사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녀는 격식을 차리고 딱딱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변화하는 시장 수요로 인해 부서를 재구성할 것입니다. 한국어과는 7층으로 이동하고 영어과는 4층으로 재배치됩니다. 방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이것은 단순히 방을 바꾸는 것이 아니었죠. 강등이었어요. 영어는 아래로 내려가고 한국어는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또한 3명의 새로운 한국어 강사를 채용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영어 강사 자리를 2자리 줄여야 합니다. 큰 발표 이후 2주가 지난 지금 저는 7층에서 무거운 상자들을 나르고 있어요.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성공의 사다리를 한 걸음씩 내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영어과는 4층으로 이동하고 한국어과가 꼭대기에 있던 우리 자리를 차지하게 됐죠. 이건 말도 안 돼. 영어는 국제 비즈니스 언어라고. 엠마가 말했어요. 그녀의 영국 악센트는 화가 날 때 더 강해지죠. 그랬었지. 하지만 세상은 변하더라, 엠마. 우리도 변해야 해.
또 다른 영어 교사인 올리버가 정정했습니다. 그는 어제 해고 통지를 받았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엠마와 올리버는 둘 다 훌륭한 교사지만 저보다 먼저 고용된 사람들이었거든요. 교과서 상자를 엘리베이터로 옮기던 중 복도의 게시판 주변에 모여있는 학생들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무언가를 가리키며 들떠보였죠. 궁금해서 상자를 내려놓고 무엇이 그렇게 흥미로운지 보러 걸어갔답니다. 구인 게시판이었어요. 거의 모든 광고에는 한국어 실력 우대 또는 한국어 구사자 우선 고려라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영어만 신경 쓸 것이라고 생각했던 큰 일본 기업들이 이제 한국어 구사자를 찾고 있었어요. 테일러 선생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제자인 사쿠라가 복도를 서둘러 오고 있었어요. 내일 수업에 빠져야 해요. 한국어 시험이 있어요. 그녀가 살짝 몸을 숙이며 말했습니다. 놀라서 물었어요. 또요? 지난달에도 시험 봤잖아요. 사쿠라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건 기초 수준이었어요. 이번엔 중급이에요. 도요타에 지원하는데 그들은 한국 파트너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해요. 혼란스러워하며 대답했죠. 하지만 도요타는 일본 회사잖아요. 그녀가 인내심 있게 설명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현대자동차와 전기차 개발을 함께 하고 있어요. 채용 담당자가 한국어를 알면 큰 이점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 아파트에서 인스턴트 라면을 먹으며 TV를 켰어요. 정장을 입은 진지한 모습의 사람들이 일자리와 경제에 관해 토론하는 패널 토론이 방영 중이었습니다. 채널을 바꾸려던 찰나 한국어라는 단어가 들렸어요. 오늘날 글로벌 비즈니스는 영어 이상을 의미합니다.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성이 말했습니다. 자막에는 그녀가 주요 일본 기업의 인사 책임자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특히 아시아에서는 삼성, 현대, LG와 같은 한국 기업들과의 협업이 필수적이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우리보다 더 빨리 혁신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들로부터 배울 점이 많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본이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고. 저는 항상 일본을 아시아의 기술적, 경제적 선두자로 생각했는데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제 중급 영어 회화 수업에는 특별한 발표가 있었어요. 새 학생 아오이, 켄지, 유미가 서로 다른 나라의 기업 복지와 근무 환경에 대한 발표를 했죠. 미국이나 유럽 기업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 예상했는데 대신 그들은 한국 기업에 대해 이야기했답니다. 삼성, 네이버, 카카오는 모든 직원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합니다. 아오이가 행복한 직원들로 가득 찬 현대적인 구내식당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놀라운 휴게실을 갖추고 있어요. 켄지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며 덧붙였습니다. 마사지 의자, 게임 콘솔, 심지어 낮잠 공간이 있는 사무실 사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수업을 충격에 빠뜨린 것은 유미의 발표 부분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한국 기업에서는 직원들이 실제로 정시에 퇴근한다는 거예요. 52시간 근무제가 있고 회사들이 이를 따릅니다. 상사가 떠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교실에서 숨을 들이키는 소리와 흥분된 속삭임이 터져 나왔어요. 일본에서는 직원들이 종종 매우 늦게, 때로는 자정이 넘어서까지 사무실에 머무릅니다. 정시에 퇴근하는 것은 게으르거나 헌신적이지 않다고 여겨지죠. 그리고 모든 교통비를 지불해줍니다. 켄지가 끼어들었어요. 일부는 언어 수업이나 헬스장 멤버십과 같은 자기 개발에 돈을 지원하기도 해요. 그리고 유연한 근무 시간도 허용합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기차역 근처에 새로 문을 연 한국어 학원을 지나쳤어요. 수업에 등록하기 위해 기다리는 젊은 일본인들의 긴 줄이 있었습니다. 창문의 포스터에는 한국어를 배우고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보세요라고 말하고 있었죠. 처음으로 제가 잘못되었던 건 아닌지 의문이 들었어요. 영어만이 성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겨왔으니까요. 마침내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어요. 온라인 한국어 수업이라고 입력하고 검색을 눌렀습니다. 아파트의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못 이기면 합세하는 거지.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지난 한 주 동안 한국과 일본에서의 그 영향력 증가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더 많이 배우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시부야의 큰 서점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답니다. 서점은 7층 건물로 각 층마다 다른 주제가 있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4층의 외국어 섹션으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본 광경은 놀라웠죠. 한국어 책이 이제 영어 책보다 더 많은 선방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젊은 일본인들이 한국어 섹션 주변에 모여 화려한 교과서와 오디오 가이드를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점원에게 물어봤어요. 실례합니다. 한국어 책이 항상 이렇게 인기가 있었나요? 여성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새로운 현상이에요. 수요가 너무 높아서 지난달에 한국어 섹션을 확장했어요. 이제 영어 책보다 한국어 책을 더 많이 팔고 있답니다. 선반을 둘러보며 다양한 한국어 교과서의 등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어요. 언어 섹션 옆에는 역사 영역이 있었어요. 심각한 느낌의 흑백 표지가 있는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한국 언어 말살 정책 1910-1945. 호기심에 그것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죠. 책은 제가 전혀 몰랐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은 한국을 식민 지배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일본 정부는 한국어를 지우려 했죠. 학교에서 한국어는 금지되었어요. 학생들은 일본어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한국어를 사용한 사람들은 체포되거나 처벌받을 수 있었죠. 불과 100년 전, 일본은 한국어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지금 젊은 일본인들은 그들의 조상이 지우려 했던 바로 그 언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었죠.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책을 다시 꽂고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근처에서 아시아 언어 교육의 현재와 미래라는 교육 세미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충동적으로 가보기로 결정했어요. 세미나실은 교사, 학생, 비즈니스맨들로 가득 찼습니다. 주 연사는 도쿄대학의 유명한 언어학 교수였어요. 그녀는 큰 화면에 화려한 차트와 그래프를 보여주었죠.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하는 비율이 2020년 이후 300% 증가했습니다. 그녀 말하자 청중들이 놀라움으로 웅성거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닙니다. 교수가 계속했어요. 경제적, 문화적 흐름의 중요한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죠. 세미나 후 한때 일본 청년 패션의 중심지로 유명했던 하라주쿠를 걸었어요. 이제 거리는 마스크팩과 화장품을 파는 한국 뷰티샵으로 가득했습니다. K-팝 상품을 파는 상점과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과 매운 떡볶이를 제공하는 식당들이 있었죠. 한국어 학원 밖에서는 긴 줄의 일본 학생들이 배치 시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작은 카페에 들러 아이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으로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학생들의 새로운 과제 제출물을 보고 놀랐죠. 저는 그들에게 아시아의 미래를 어떻게 구상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에세이를 작성하라고 요청했었습니다. 호기심에 타나카라는 학생의 첫 번째 에세이를 열었어요. 일본이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는 동안 한국은 지속적으로 혁신해 왔습니다. 그들의 기업은 성과와 직원 복지 모두를 중요시합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개인 생활도 즐깁니다. 저는 한국이 모든 아시아 국가들에게 더 나은 미래의 방향을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야마모토의 다음 에세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보다 능력을 더 중요시합니다. 졸업 후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는 제 기술을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제 아이디어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까지 여러 해를 기다려야 할 거예요. 더 많은 에세이를 읽어보았습니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한국을 미래의 긍정적인 모델로 언급했어요. 월요일 점심시간에 나카무라 씨에게 이 에세이들을 보여주었어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일본과 그렇게 다른가요? 나카무라 씨는 대답하기 전에 천천히 녹차를 마셨어요. 일본 사회는 매우 경직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안정을 위해 자유와 창의성을 희생해야 해요. 하지만 한국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죠. 많은 일본 젊은이들이 여기서 갇혀 있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한국을 바라보고 가능성을 봅니다. 가을이 오면서 아름다운 주황색과 붉은색 나뭇잎들이 도쿄의 거리를 뒤덮었어요.
계절은 제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닮아 있었습니다. 3개월 전, 저는 일본에서의 한국 영향력을 무시했죠. 이제 그것에 매료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답니다. 제 교실도 달라졌어요. 영어 수업에 아시아 비즈니스 문화와 국제관계에 대한 토론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한국의 긍정적인 예시들을 꼭 포함시켰죠. 테일러 선생님. 어느 날 수업 후 히로키가 물었어요. 졸업 후 한국에서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몇 달 전이었다면 그를 말렸을 거예요. 미국 대학이나 영국 학교에 대해 이야기했을 겁니다. 서구 교육과 영어만 사용하는 환경으로 그를 밀어붙였겠죠. 하지만 오늘 제 자신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내가 그곳에서 기회를 본다면 그래.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어. 똑똑한 사람들은 변화에 맞서 싸우기보다 그것을 따라가지. 히로키의 얼굴이 미소로 밝아졌어요. 이미 서울의 대학들에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뭔가 다른 것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날 저녁집에서 이메일을 확인하고 한 한국 영어 교육 아카데미의 뉴스레터를 발견했습니다. 2년 전에 저를 거절했던 학교 중 하나였죠. 그들은 새로운 채용 공고를 올렸는데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답니다. 모든 공고 하단에는 한국어 능력 우대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빈 아파트에서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한국에서조차 이제는 영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구나 깨달았죠. 노트북을 닫고 창가로 걸어갔어요. 도쿄의 불빛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결정을 내렸어요. 온라인으로 한국어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저렴하지는 않았지만 월 저축액의 대부분을 수업료로 지불했죠. 교과서, 플래시카드, 한국어 문법 가이드도 주문했어요. 3일 후 패키지가 도착했을 때 책상 위에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배열했습니다. 일본어 교과서는 한쪽에, 이제 새 한국어 책들이 다른 쪽에 놓였어요. 3가지 언어 영어,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 제 인생의 세계 국어는 없었는데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나카무라 씨는 제 가방에서 살짝 보이는 한국어 교과서를 발견했어요. 이제 한국어를 공부하시나요? 그가 놀라워하면서도 재미있어하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길 수 없다면 합류하는 거죠. 미소와 함께 대답했습니다. 게다가 생각해보니 아마도 일본이 제 최종 목적지는 아닐 수도 있어요. 서울. 나카무라 씨가 정확하게 추측했어요. 아마도요. 선택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어요. 겨울이 도쿄에 찾아와 차가운 바람과 간간히 눈을 몰고 왔어요. 휴일이 다가오고 그와 함께 동료들에 대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영어교사 엠마와 올리버는 모두 새 직장을 구했더군요. 서울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그들은 교사 그룹 채팅에 경험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엠마가 썼어요. 여기서의 워라벨은 정말 놀라워요. 매일 오후 5시에 끝나요. 예외 없이. 올리버가 덧붙였습니다. 내 학교는 점심과 교통비를 모두 지불해줘. 게다가 일주일에 2번 무료 수업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 그들의 메시지는 저를 질투심과 함께 더 결연한 의지로 만들었어요. 퇴근 후 매일 밤 한국어를 공부했고 혀가 아플 때까지 문구를 반복했습니다.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 도전에 대해 뭔가 확신이 들었답니다. 12월, 우리 어학원은 연말 파티를 열었어요. 원장은 한국어과의 추가 확장과 서울대학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포함한 여러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인 강사들이 도쿄에 오고 일본 학생들은 한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갖게 될 거라고 했죠. 파티 후 혼자 추운 도쿄 거리를 걸었어요. 밝은 크리스마스 조명이 나무와 건물에서 드리워져 땅의 웅덩이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1년 만에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답니다. 오늘의 수업을 완료하라고 상기시키는 한국어 앱이었어요. 따뜻한 카페로 들어가 핫초코를 주문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앱을 열고 몇 가지 기본 문구를 연습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다입니다. 한국어 발음은 여전히 입에서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즐거웠어요. 서울의 바쁜 거리를 걷고 한국어로 음식을 주문하고 현지인들과 친구가 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제 모습을 상상했답니다. 핫초코가 도착했고
카페 창문 밖으로 서둘러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천천히 마셨어요. 모두가 바쁜 하루를 보내며 다음 목적지로 서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삶, 다른 나라, 다른 미래를 꿈꾸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아파트로 돌아와 보니 일찍이 놓친 이메일이 있었답니다. 아시아 국제학교 채용 담당자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제목은 서울의 교사 자리, 이중 언어 교사 필요였습니다. 그것을 열어보니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메일에는 서울의 국제학교 여러 곳의 구인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어와 최소 하나의 아시아 언어를 구사하는 교사를 찾고 있었어요. 지원 마감일은 3월로 3개월 후였죠. 한국어 교과서를 바라본 후 달력을 보았습니다. 3개월은 언어를 배우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지만 일단 시작했어요. 유창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진지하고 헌신적이라는 것을 보여줄 만큼은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동기부여를 위해 이메일을 출력해 벽에 핀으로 꽂았습니다. 그 아래에 자신에게 하는 간단한 약속을 썼어요. 서울 2025. 한국어 공부로 돌아가면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답니다. 때로는 잘못된 곳에 도착하는 것이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일본으로의 여정이 없었다면 이 많은 것들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것은 서구의 대부분 사람들이 아직 보지 못하는 문화의 영향력을 보여주었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꿈,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잘 준비해서 성공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연습했어요. 한국어로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저는 감사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이 예상치 못한 1년, 배운 교훈들,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되는 새로운 여정의 말이에요. 이상으로 오늘의 사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사연에 대한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